안녕하세요. 무성브레시입니다. 오늘 금요일 즐거운 주말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이 이렇게 반등을 해서 나쁘지 않았죠. 약 1.12% 정도 반등을 했네요. 약간 윗골이 생겼고 어제 이렇게 음봉이 나오면 조금 모양이 안 좋아질 수 있고 양봉이 나오면 이제 다시 반등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양봉이 나왔어요. 그렇죠. 다행스럽게 양봉이 나왔고, 근데 지금 현재 여기서 이제 요 부분을 볼까요? 지금 보면은 어딜 한 요렇게 볼까요? 요 정도하고 비슷하죠. 예, 여기서 매수를 했어야 되느냐 모르죠. 예, 알 수가 없죠. 여기서 갈지 안 갈지. 근데 이제 여기서는 여기까지 갔으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이제 시장을 상승 추세로 좀 볼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를 봤을 때 지금 당장으로서는 판단 내리기 어렵지만 요런 부분, 21선 위로 올라타서 여기서 이제 5일선, 11선, 21선이 여기 정비열이 되죠. 요 모양을 만들면은 전고점 근처까지는 가겠구나. 그러니까 얘도 이제 하락 21선이 이렇게 하락하고 캔들은 위로 올라가면은 이제 정배열이 되겠죠. 그러면은 그게 한 어디 갔어? 그게 한 이 정도 부분에서 만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정고점은 한 이 정도 부분이 있으니까 먹을 거는 약 7, 8% 정도 되네요. 지수가 7, 8% 정도 되면 개별 종목은 두세 배, 한 14%에서 30% 사이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완연한 상승 추세로 보려 그러면 이 선을, 이 렉라인 선을 돌파를 해야 돼요. 돌파를 해서 좀 거래량 실어서 돌파를 한 다음에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된다.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고, 여기서도 이 200일선이 이렇게 하락하는 200일선이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근데 주가가 이렇게 돌파해서 이렇게 가면 200일선이 이렇게 돌 거고, 20일선도 따라서 이렇게 60일선도 따라서 해서 이제 돌면은 여기에서 이제 정비열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완연한 상승 추세가 볼 수가 있다. 상승 추세로. 근데 당장은 여기서 단기적인 매수 포지션은 가능하죠. 단기적인 매수 포지션은 살짝 오를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보고, 또 이거로 보면 조금 작게 해서 볼까요? 요거로 보게 되면 이제 이 코덱스 레버리지는 코스피 차트하고 똑같으니까 비슷하죠. 비슷하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 모르겠죠. 좀 더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도 이제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 보면 그렇죠. 오히려 더 잠깐만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이게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그 코스피 같은 경우는 코스닥을 보면은 추세선을 이렇게 아이고 추세선은 그냥 많이 겹치는 데를 이렇게 그으면 됩니다.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코스닥은 추세선하고 그 거리가 많이 남지 않았네요. 그러니까 얘는 조금만 상승해도 추세선을 돌파할 수가 있고, 추세선을 돌파하면 전고점을 돌파하기가 쉽죠. 그 대신에 200일선이 하락하고 있으니까 200일선을 맞고 떨어져서 조정을 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거를 보면 이제 상승 추세다 이렇게 보기가 판단 내리기가 어려운데, 이 인버스를 보면 이제 인버스를 보면 여기 부분만 이렇게 보면 딱 이런 모습이 보여요. 이렇게 그 헤드앤숄더가 딱 보입니다. 이렇게 그쵸? 그래서 요 렉라인이 여기 정도 되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월봉인데 이제 여기서 양봉을 그리고
이번 달에 음봉을 윗꼬리 달고 음봉을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음봉이 쭉 내려와서 이 넥라인을 깬다 그러면 그쵸? 이 넥라인을 깬다 그러면 인버스는 하락 추세니까 반대로 코스피는 상승 추세로 이제 정확히 되는 거고, 이게 주봉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명확하게 보이죠. 명확하게 보이고, 이제 월봉으로 봐도 이렇게 되는데, 이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니까, 이 봉이 여기서 만약에 이제 이렇게 떨어지다가 이 넥라인을 깨지 않고 이렇게 다시 반등을 할 수도 있잖아요. 반등을 해서 여기를 돌파한다면 인버스가 어떻게 되죠? 다시 이제 상승 추세로 가는 거예요. 삼중 바닥이 되는 거죠. 여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여기 하나, 둘, 셋 삼중 바닥으로 해서 여기도 뚫고 가면 인버스가 이제 상승 추세로 가는 거예요. 이제 기술적 분석이 이렇게 주가 모양이 어떻게 그려지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손바닥 뒤집듯이.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헤드앤숄더 모양이 보이는데 지금 여기를 깨고 내려갈 것이냐 아니면 다시 반등해서 갈 것이냐, 인버스니까 그거를 보면 코스닥도 코덱스 150 인버스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산 하나, 산 둘, 산 셋. 지금 이제 조정 중이에요. 조정인데 이제 여기는 넥라인이 여기가 되겠죠. 이렇게 돼서 여기를 이렇게 깨고 내려가느냐 아니면 깼다가 다시 반등해서 올라가느냐, 그 추세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추세가 지금 어렵다.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상승 추세가 보여진다. 그쵸? 전저점에서 지금 반등이 잘 나오고 있으니까 코덱스 레버리지로 하니까는 거래량도 늘고 그렇게 보이네요. 근데 업종 차트로 봤을 때는 뭐 거래량이 그닥 는 모습도 아니고 예쁜 모습도 아니죠. 그게 이제 여기 보면은 오늘 외국인이 많이 샀네요. 그래도 3천억, 코스닥 같은 경우는 840억 사고 선물도 620억이나 질렀네요. 그러면 꽤 많이 질렀네요. 그럼 당분간 또 상승할 수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추세 전환해서 간다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렵고, 그쵸?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뭐, 이건 이제 매도 친 종목들인데, 뭐, 오늘 시장이 많이 올랐죠. 1% 이상 올랐는데, 지금 여기 있는 종목들은 장중에는 좀 많이 오르기도 했어요. 1.64%. 얘는 0.69% 올랐었고, 얘도 2%나 올랐었고, 얘도 1.41%, 1.2%. 그러니까 딱 보면 시장보다 강하지가 않죠, 종목들이. 그래서 이제 보면 되고, 이제 좀 하나 아쉬운 게 올해 이제 로봇 테마주가 조금 진행이 잘 될 것 같아요. 레인보우가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왔죠. 1,000억 넘게 지금 이봉에서 1,000억 넘게 들어왔거든요. 요거를 거래 대금으로 한번 봅시다. 그래 이제 직관적으로 좀 알 수가 있으니까. 캔들색과 같이 이렇게 보면은 이거 5천억이 들어왔군요. 5천억, 3,400억 엄청 들어왔습니다. 지금 사상 최고가요. 사상 최고가. 그래서 사실 이봉 종가에서 사야 되는데 이제 겁나서 못 사는 거죠. 완전히 급등해서. 그리고 조심해야 될 부분이 지금 이 부분에서는 매물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모아서 여기서 이제 말씀드렸죠. 이렇게 변동성이 축소됐잖아요. 변동성이 이렇게 축소되는 구간을 뚫고 상승을 했으니까 이게 매직 구간이었던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이렇게 주가가 만약에 떨어졌다 그러면 여기가 턴 구간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매집인지 어떤 건지.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거래 대금이 엄청에 들어오고 시장이 이제 핫하니까 이등조라고 판단한 얘를 그 매매를 했죠. 근데 이제 희마리가 없네요. 희마리가 좀 없습니다. 그러면 얘도 이제 여기서 이렇게 슈팅이 나온 다음에 여기서 지금 매집을 한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거래량이 살짝 늘기도 했고. 근데 이제 제가 하나 설렁설렁 했던 게 뭐냐면 이거였어요. 좀 길게 놓고 보면 3,000원에서 지금 22,500원까지 올랐기 때문에 상당한 고점이에요. 물론 이렇게 고점이라고 안 가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그러한 부담감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레인보우에는 이렇게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오는데 SPG도 얘는 이제 감속기 만드는 회사니까 중요한 부품 만드는 회사거든요. 거래대금이 너무 안 들어요. 여기서 그래도 1,000억 이상씩 이렇게 들어왔어서 여기서 들어올 줄 알았는데 이제 다음 주를 한번 봐야겠죠. 다음 주를 한번 봐야겠는데 지금 얘가 윗꼬리가 너무 길게 달려서 조금 아쉽습니다. 윗꼬리가 길게 달려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 여기서 봉을 어떻게 캔들을 만들어 가느냐 본 다음에 매수 타점을 한번 잡아볼게요. 근데 이제 하나 놓친 게 이걸 놓친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는 여기가 바닥이 여기잖아요. 그쵸? 3,000원에서 13,000원까지 아주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아주 많이 SPG에 비해서 그리고 얘가 여기까지 몇 프로 올랐냐면 약 350%나 올랐습니다. 350% 오르고 여기까지 떨어진 게 약 60% 떨어지니까 아주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깊은 조정이라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볼 필요는 없어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추세선을 그어보면 이렇게 그어볼 수가 있죠. 그리고 추세선이 이렇게 그어지죠. 이거 지워볼게요. 그쵸?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이제 쭉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하면서 여기서 저점이 좀 높아지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매집이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윗꼬리가 이렇게 달리는 게 이제 주가를 끌어올렸다가 받아주는 거죠. 물량을. 그리고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주 좋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똑같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여기서 이렇게 양봉이 이제 음봉이니까 양봉이 이렇게 딱 서줘야죠. 양봉이 이렇게 딱 서주고 거래량도 이렇게 딱 서여주면 여기가 매집이구나. 얘들이 여기가 매집했구나 해서 이제 출발하는구나. 왜냐면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평선이 여기 다 꼬여 있잖아요. 지금 꼬여 있으면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 이렇게 이평선이 정별로 되면서 쭉쭉쭉쭉 상승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되나요? 주가가 안 보이죠? 지금 우측으로 밑으로 빠지고 있어요. 밑으로. 아이고. 그쵸? 음봉으로 이렇게 빠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살 이유가 없다. 그쵸? 오히려 매도 포지션을 잡아야 된다. 그쵸? 여기서 반등했지만 이 추세선을 뚫고 올라오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매집이 아닌 걸로, 아니면 매집했다가 그냥 뭐 손절치고 나간 걸 수도 있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보면은 추세선을 여기서 요 추세선을 그을 수가 있죠. 요 추세선을 그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지금으로서는 의미가 없는 추세선이고, 또 뭐 이런 추세선을 이제 이렇게 그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여기 고점, 여기 고점, 여기 고점을 해서, 아니면은 이 수평 추세선은 여기가 좀 의미가 있죠. 여기 정도. 왜냐면 여기 윗꼬리, 이거를 길게 만들면 윗꼬리 맞고 윗꼬리 맞고 여기도 윗꼬리 맞고 오늘도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중요한 저항대란 말이에요. 그쵸? 중요한 저항대고, 그리고 여기서
지금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예. 바닥이 이렇게 해서 내려왔으면 여기서 이게 죽을 주식이면 여기서 그냥 떨어지면 되잖아요. 예. 떨어지면 되는데 거래량 실려서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변동성이 이렇게 커지다가 변동성이 이렇게 작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드디어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조금 아쉽지만 윗꼬리를 만들었어요. 조금 아쉽지만 그래서 지금 요런 추세선 그쵸? 요런 추세선 아니면 요런 추세선을 그을 수도 있죠. 그쵸? 요 고점, 고점, 고점 지금 여기를 이제 돌파해서 이 추세선을 돌파해서 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요렇게 추세선 하나 그을 수가 있겠죠. 이제 뭐 추세선 그을 때도 뭐 저점과 저점을 이렇게 연결해야 된다. 근데 이게 정답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적당히 그냥 그리면 돼요. 적당히 이렇게 그리면 되고 그으면 되고 갈수록 변동성이 줄어드느냐 안 줄어드느냐 그거를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삼각 수렴을 해서 거래량이 터뜨려서 한번 올라갔다 내려왔다가 이 거래량 들어온 봉의 안에서 기간 조정을 한 다음에 다시 오늘 거래량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이제 사실 샀으면은 이제 여기 이거를 사는 게 훨씬 낫는데 제 생각에 여기보다 뭐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거의 비슷한 모습인데 그쵸? 거의 비슷하죠. 이제 거래량이 얘는 490억 얘는 200억 거래량이 조금 덜 들어오고 있어요. 그쵸? 거래량이 좀 덜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거를 샀어야 되는데 얘를 왜 안 봤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사는 게 맞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보면은 일단은 수평 추세선으로 보면은 이제 여기 부분이 이제 그 저항 라인이고 여기를 이제 강하게 뚫어야 쭉 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은 이 추세선, 그쵸?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다가 이 추세선을 맞고 반등을 해야 되는데 그냥 떨어지면 이제 그 손절을 해야 되고요. 수평 추세선으로 잡으면 여기 정도, 여기 정도가 마지노선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오늘 종가까지 여기까지 하면은 손절폭이 약 14% 정도 되네요. 그쵸? 그러니까 오늘은 뭐 윗꼬리도 크게 달고 얘도 윗꼬리를 크게 달았기 때문에 종가 베팅 하기에는 거래량이 들어오긴 했지만 종가 베팅 하기에는 애매한 자리고 손절폭도 꽤 크죠. 여기를 잡았을 때. 근데 만약에 이게 레인보우 같은 경우도 윗꼬리를 크게 달았기 때문에 이제 조정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매물이 나오고 있다는 소리니까. 사상 최고가인데 매물이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누군가 여기서 매집한 누군가는 적정을 한 지금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거의 많이 올랐기 때문에 70%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적으로 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확 줄어들면서 봉의 크기가 작으면 나쁘지 않게 좋게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걸 봐서 로보도 이동주의이기 때문에 조정할 가능성이 꽤 크죠. 그러면 이제 조정할 때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면서 이 라인을 깨면 손절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 아니면 조금씩 조정하다가 단봉으로 조정하다가 만약에 그 아주 작은 봉, 뭐 한 2, 3%짜리 봉이 이렇게 조정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한 2, 3일 뒤에 그리고 거래량이 뭐 이렇게 한 100억 이하로 확 줄고 그걸 확인하고 다음날 이 봉의 고가를 돌파하는 순간 그때 따라 붙어서 사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매수 타이밍을 잡아도 되고 아니면 종가까지 기다렸다가 거래량 터지고 종가 만들어지는 모습 완전히 돌파하는 모습을 보고 사도 괜찮고요. 오늘은 로보를 사지 못해서 왜냐면 14%나 올랐기 때문에 로보를 사지 못해서 조금 아쉬운 마음에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